65세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실적, 성실함이 있었지만 퇴직 후 그 누구도 내게 일을 맡기지 않았고 찾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 아닌가요? 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죠. 그런데 마음 한켠엔 여전히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찾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곧 자유롭고 여유로울 거란 환상은 금세 깨지곤 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고립과 경제적 고립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 인생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에 접어들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며 하루를 채우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을 겪은 분들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 존재감과 정체성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는 나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도 나를 잊게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세 가지 사례는 퇴직 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재취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재호 가명 씨, 올해 67세입니다. 정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구매부서장으로 근무했고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적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시작됐지만 막상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했고 특히 자녀 결혼과 부모 병원비로 목돈이 빠져나가면서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카페 아르바이트, 마트 시식 판매 같은 단기 일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는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사회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절감 컨설팅이라는 소규모 자문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조그만 협동조합의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월 수입은 크지 않지만 그는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윤선희 가명 씨, 올해 65세. 윤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한 HR 전문가였습니다.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문화센터도 다니며 지내봤지만 금세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채용 컨설턴트로 재취업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과거의 HR 경험을 살려 2030대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 코칭과 이력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일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 씨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기 강사로 떠올랐고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도 병행하며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일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니 새로운 역할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박진수 가명 씨, 올해 68세. 박 씨는 오랜 기간 영구직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기에 퇴직 후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고 건강도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이런 박 씨가 변하게 된 계기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엔 책 정리만 하다가 점점 아이들을 위한 과학 체험 수업을 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과학 강사로 초빙되기에 이릅니다. 박 씨는 평생 해온 일은 나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생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게 풀어주는 인기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돈보다는 자신이 다시 사회에 연결된 느낌, 아이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순간들이 박 씨에겐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망이 결국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합니다. 중요한 건 은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훨씬 더 긴 시간을 좌우합니다. 일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연결이며 나의 존재를 다시 입증하는 길입니다. 65세 명함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퇴직 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준비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등 금전적 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없는 은퇴는 곧 경제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완벽한 은퇴 후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친구, 가족, 지역사회, 동호회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확장될 때 은퇴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 크게 향상됩니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고 고립된 환경에서는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같은 신체적 질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생리학적 메커니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계획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은퇴 전 재취업 및 제2경력 개발에 대한 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 후 무작정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네트워크 확장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셋째, 정신건강관리와 신체건강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관리, 정신적 휴식과 명상, 필요시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나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이 유지되는 삶의 연속성과 존재의 확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사회 속에서 계속 빛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망 두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퇴 준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하기, 지역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관심 분야의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행동들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삶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